이충일입니다. 제가 그 학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B급 정치평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맞게 자유분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총선이 지나면서 제일 그 유행하는 많이 듣는 얘기 중에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또는 뭐 주류 교체가 일어났다. 저는 이 부분에만 한정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리학 연구가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그 자연의 웅장한 그 히말라야 산이 나이가 8천만 년, 그리고 그 히말라야 산이 생기게 되는 구조는 인도판과 아시아판이라는 대륙의 지각이 충돌하면서 융기대에서 생긴 게 우리가 보는 가장 자그마한 산, 히말라야 산의 내부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8천만 년의 지각 변동을 설명하면 1년 단위의 계절의 변화에 가지는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8천만 년을 설명하려면. 그래서 부득이 디테일을 많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그 지각 변동을 했을 때, 한국 정치의 지각 변동을 했을 때 두 개의 세력인데, 하나는 범민주당 계열이고 또 하나는 이름이 하도 복잡해서 헷갈립니다만 제가 익숙한 이름 범새누리당 계열입니다. 두 개의 지각판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한국 정치에서 현대 정치의 지각을 형성하는 역사는 기본적으로 60년으로 봅니다. 선빵을 날린 것은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 쿠데타고요. 그리고 그걸 심화시킨 것이 20년 뒤에 전두환 소장이 일으킨 5.17 쿠데타였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구조화시키고 그 합헌화시킨 것이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야당 지도자를 포섭하는 데 성공한 1990년의 3당 합당입니다. 이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는 새누리당 계열, 한국의 흔히 얘기하는 보수 세력의 시스템과 구조와 인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난 6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범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헤게모니, 사회적 헤게모니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범민주당 계열은 어떻게 지각이 형성되느냐, 이 판은. 기본적으로 이 판이 형성되는 그 기원은 제가 현대 정치사를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1971년 40대 기술원에 의해서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박정희 대통령에 도전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날 범민주당 계열의 뿌리가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범민주당 계열이 처음에는 매우 미세한 세력이었죠. 마치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유비처럼 굉장히 약한 세력이었지만 이 세력은 거의 50년에 걸쳐서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변동을 일으킵니다. 첫째가 와이스와 김대중이가 손잡고 일으킨, 물론 이제 그 두 사람만이 한 건 아니지만 6월 항쟁입니다. 6월 항쟁은 5천년 한국 역사상 최초의 절반쯤 성공한 민중혁명입니다. 그 이전에 국가 권력에 도전한 모든 사람은 참수당했습니다. 동학혁명의 정봉준이 그랬고 홍경련이 난이 그랬고 멀리 이괄의 난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6월 항쟁을 지도한 김대중과 김영삼은 차례로 대통령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분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이 길을 연 오늘날의 새누리당 계열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민주 세력은 다시 한번 30년 뒤에 촛불혁명이라는 거대한 두 번째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진파가 두 번째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짧게 봤을 때 지난 4년간의 단기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일어났고 말하자면 지방 권력, 대통령 권력, 행정부 권력, 마침내 입법부 권력까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침내 주류교체와 지방교체라는 이제 이런 주류교체와 지각 변동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우리 고 교수님도 민주당 또는 이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찍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물에는 올바른 이름을 써야 된다. 이름이 그 내용과 형식이 일치할 때 인식이 올바르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나온다. 한국 정치의 대결 구도를 진보와 보수로 하는 건 제가 볼 때 많이 틀린 얘기입니다.
범민주당 계열은 이름도 많이 바뀌고 주도 세력도 많이 바뀌고 중간에 두 명 중에 한 명인 YS가 저쪽으로 투항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진영에 대한 가장 적합한 이름은 민주동맹입니다. 이 동맹이라는 말은 이탈리아의 정치도 쓰이고 여러 나라 정치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게 민주동맹. 민주동맹이 왜 동맹이냐 하는 것은 그 어원을 1987년 6월 항쟁을 일으킨 국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양김이 합작한 민추협과 제야 시민단체가 총결합한 국본, 이것이 오늘날 그 범민주당 계열을 움직이고 있는 민주동맹의 모체에 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흩어졌다 하면서도 계속 이 흐름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민주동맹, 진보 아닙니다. 이거. 진보라고 하면 그래도 정의당 정도는 돼야 진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력의 지향은 한국의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 있는 그 헌법 정신을 되살리는 걸 목표로 했고, 그게 60년대, 70년대에는 민주회복이라는 용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계열은 뭘로 봐야 되느냐? 그 이름을 또 바꿀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유신세력, 전두환 대통령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현재 60년을 흐름을 쭉 봤을 때 저는 이 세력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이 아닙니다. 이 세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합한 그 내용과 형식에 걸맞는 것은 영남 극우 동맹입니다. 영남 극우 동맹의 내용은 왜 그러냐면, 이 영남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호남을 적대시하는 기본 집권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을 한국의 흑이나 해가지고 그 대상으로 영남을 결집하는 전략. 극우는 왜 극우냐? 나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반대 세력은 무조건 빨갱이입니다. 한국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그래서 호남을 적대화하고 모든 반대 세력을 빨갱이로 보는 두 컨셉이 결합된 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새누리당 계열의 핵심 컨텐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력이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혁명이 그 발발의 동기는 우연일 수도 있고 코로나처럼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역사적 변동은 결국은 그것이 필연적 요소에 의해서 결과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총선의 결과만 하더라도 지난 6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주도한 두 개의 거대한 지각편이 싸우고 하면서 마침내 하나의 성패가 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지난 60년간의 첫 30년 동안은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독재 체제가 지배했고, 두 번째 30년은 소위 말해서 영남 패권주의를 기반한 3당 합당 체제였습니다. 그게 이제 드디어 민주동맹 헤게모니 시도로 바뀌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치에서 이 총선 이후의 시대에서 과제는 뭐냐? 각각의 과제가 있는 거죠. 저는 민주동맹에 대해서는 그간 민주동맹이 보인, 우리 전정기 위원님께서는 많이 칭찬을 해주셨지만 저는 민주동맹의 약점과 취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내용과 형식에 걸맞게. 이게 이제 그쪽의 과제고. 그러면 새누리당 계열의 과제는 뭐냐? 영남 극우 동맹이라는 이름을 안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흔히 얘기하는 보수 동맹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보수 세력은 되살아날 겁니다. 그럼 보수 동맹은 뭐냐? 영남 극우 동맹하고 보수 동맹은 차원이 다릅니다. 보수라고 하면 오늘날 한나라당에서 4선, 5선, 6선의 사람들이 군사 독재 정권, 헌법을 유린한 사태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거나 서제하거나 반성한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쌓은 경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하고 그 시절에 쌓은 부에 대해서 세세소설 세습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공정, 말씀하신 대로 자유, 시민 이런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는 최소한 미국의 공화당을 이끄는 리더들 하고 한국의 정치를 이끄는 리더들이 얼마나 다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품격이 있는 보수가 되면 그건 이제 보수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에서 한번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